어머니, 민호의 비명이 응급실에 울려 퍼졌어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은숙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 끝에는 하얀 거품이 맺혀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지금 몇 시예요? 민호가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오후 3시 20분입니다. 혈압은 어떻게 나왔나요? 180에 120이에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그 순간 민호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했어요. 20년간 법의학을 해오면서 익힌 직감이었죠. 이건 단순한 고혈압이 아니었어요. 혈액 검사 급히 해주세요. 신경독성 물질 검사도 함께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그런 검사는 제가 법의학 전문이에요. 당장 해주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수진이 들어왔어요. 뒤따라 재혁도 나타났죠. 어머니, 어떻게 된 거야?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하지만 민호의 눈에는 수진의 표정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놀라기보다는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누나, 어머니가 무슨 약을 드셨는지 아세요? 약? 그냥 혈압약 아냐? 어머니는 평생 혈압약을 안 드셨는데요.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재혁이 수진의 팔을 살짝 잡았죠. 그래? 나도 잘 몰라. 민호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어요. 간호사님, 검사 결과 언제 나와요?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은숙이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민호야,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민호가 은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했죠. 약이 이상해. 은숙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어떤 약이요? 무슨 약을 드셨어요? 수진이가 준. 그 순간 수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나는 아무 약도 안 드렸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은숙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어머니의 눈이 간절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믿어줘. 민호야, 내 말을 믿어줘.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민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20년 전 12살이었던 자신을 고아원에서 데려와 키워준 어머니. 의대 학비를 대기 위해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어머니. 자신이 법의학 전문의가 되던 날 누구보다 기뻐하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유나, 민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뭐야? 어머니가 드신 약 정확히 뭐였는지 말해주세요. 몰라도 된다고. 입양아, 주제에 뭘 그렇게 따져?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어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입양아, 주제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 자신이 한 말을 깨닫고 당황했어요. 재혁이 수진을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아니야.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2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하셨잖아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바로 그때 간호사가 뛰어왔어요. 선생님, 검사 결과 나왔어요. 민호가 결과지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결과를 보는 순간 민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신경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어요. 그것도 일반인이 구하기 어려운 희귀한 의료용 약물이었죠.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어요. 누나, 이제 설명해 주세요. 뭘 설명해? 왜 어머니 혈액에서 이런 독성 물질이 나왔는지요. 수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재혁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우리 갈까? 병원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지금 가면 안 돼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위험해요. 그리고 이 일의 진실을 밝혀야 해요. 수진이 가방을 꽉 움켜쥐었어요. 명품 가방이었죠. 민호는 그걸 처음 봤어요. 언제부터 그런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셨어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어머니 병원비도 제가 다 내고 있는데 누나는 언제부터 그렇게 여유가 생기셨나요? 그 순간 수진과 재혁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민호는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법의학 전문의로서 훈련된 관찰력으로요.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병실로 옮기는 게 먼저야. 재혁이 말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민호가 은숙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반드시요. 은숙이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마치 민호의 말을 들었다는 듯이요. 민호는 결심했어요. 법의학 전문의로서 그리고 은숙의 아들로서 이 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의 가족을 파괴할지라도요. 은숙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민호는 혼자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와 바닥을 비추고 있었죠.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입양아 주제에 수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민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러자 1985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12살이었던 자신이 고아원 철문 앞에서 떨고 있던 그날. 민호야, 이제 우리 집에 가자. 30대 초반의 은숙이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죠. 저 정말 따라가도 돼요? 당연하지. 넌 이제 우리 아들이야. 그때 은숙의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밝았어요. 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부터 은숙은 정말 친엄마처럼 자신을 키워줬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민호야, 공부 열심히 해. 의사 되고 싶다며? 엄마가 도와줄게. 의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은숙. 손이 얼어서 빨갛게 부어도 웃으며 민호의 교과서를 사줬어요. 엄마는 괜찮아. 넌 그냥 공부만 해. 그렇게 민호는 의대에 들어갔고 법의학을 전공했어요. 전문의가 되던 날 은숙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돌아다녔죠. 우리 민호가 의사 됐어요. 법의학 전문의래요. 민호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과거의 기억은 따뜻했지만 현재는 너무 차갑고 무서웠어요. 바로 그때 응급의학과 정 교수가 다가왔어요. 민호 선생, 아직도 여기 있어요? 네, 교수님. 잠이 안 와서요. 정 교수가 민호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독성 물질 때문에 의식이 없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검사해야 할 것 같아요. 정 교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말하려다가 망설였는데 최근에 수진 씨가 병원에 자주 왔어요. 민호의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어요. 자주요? 어머니, 진료 기록을 계속 요구하더라고요. 치매 진단서가 필요하다면서. 치매요? 어머니가 치매라고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어머니는 치매가 아닌데 자꾸 그런 진단서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민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진단서를 발급해 주셨나요? 아니요. 의학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수진 씨가 계속 우기더라고요. 민호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교수님, 혹시 수진 누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던데. 아, 맞다. 정 교수가 무릎을 쳤어요. 최근에 국정감사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부정 계약 의혹 때문에 민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의료기기, 부정 계약, 국정감사, 어머니의 치매 진단서, 독성 물질,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어머니 진료 기록 좀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정 교수가 컴퓨터를 켜고 은숙의 진료 기록을 열었어요. 민호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교수님, 이거 언제 입력된 거예요? 어디요? 이 치매 진단 기록 말이에요. 정 교수가 날짜를 확인했어요. 이상하네요. 일주일 전에 입력됐는데 그때 어머니는 병원에 안 오셨는데요.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기록은 누가 입력한 거죠? 잠깐만요. 정 교수가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아이디를 보니까 수진 씨 남편분이 입력했네요. 의료진 아이디를 사용해서 제 여기가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의료진인가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예요. 순간 둘 다 할 말을 잃었어요. 의료진이 아닌 사람이 병원 시스템에 들어가서 가짜 진료 기록을 만들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건 의료기록 조작이에요. 정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호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어요. 자신을 키워준 가족이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교수님, 이 기록들 모두 출력해서 보관해 주세요. 왜요? 증거로 써야 할 것 같아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의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민호야. 지금 어디야? 수진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병원이요. 왜요? 내일 어머니 퇴원시키자. 집에서 요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퇴원요? 아직 위험한 상태인데요. 괜찮아. 내가 간병인 구해놨어. 민호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누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있어야 해요. 독성물질 때문에 언제 위험해질지 몰라요. 그런 건 괜찮다니까. 병원비도 많이 나오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여기서 치료받으실 거예요. 야, 넌 왜 이렇게 고집이 세? 가족끼리 상의해서 결정하자고. 가족이라고 하셨죠?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낮에는 임양아, 주제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가족이라고 하시네요. 전화 너머로 수진이 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거고. 누나, 저는 법의학 전문이에요. 과학적 증거로 모든 걸 판단해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도 과학적으로 밝혀낼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냥 어머니가 실수로 약을 잘못 드신 거잖아. 그럼 왜 치매 진단서를 계속 요구하셨어요? 그것도 가짜로 만들면서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호가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정 교수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힘들겠지만 진실을 밝혀야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했어요. 하지만 은숙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20년 전 그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병원 지하 1층 법의학 검사실에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어머니를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온몸을 감쌌거든요. 질량 분석기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검사, 기사가 대답했어요. 민호가 은숙의 혈액 샘플을 들여다봤어요. 이 작은 튜브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을 거예요. 기계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30분 후 결과가 나왔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말이 안 돼. 화면에 나타난 것은 매우 특별한 신경독성 물질이었어요. 일반 병원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었죠. 이 물질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특수 의료기기 회사에서만 취급해요. 그것도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요.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의료기기 회사, 수진이 운영하는 회사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독성학과 김 교수가 들어왔어요. 민호 선생, 부탁하신 자료 가져왔어요. 김 교수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어요. 이 독성 물질에 대한 모든 정보예요.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민호가 파일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물질을 구입한 기록이 있어요? 예. 한 달 전에 메디케어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구입했어요. 민호의 손이 떨렸어요. 메디케어 솔루션. 수진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었어요. 구입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연구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구입량이 너무 많아요. 김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연구용으로는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주문했어요. 민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 달 전에 구입한 독성물질, 그리고 어제 어머니 혈액에서 발견된 같은 물질. 우연일 리가 없었어요. 교수님, 병원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왜요? 지난 며칠간 누가 어머니를 만났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둘이 함께 보안실로 갔어요. 경비 아저씨가 CCTV 화면들을 켜주었어요. 며칠 전부터 보실 건가요? 네. 일주일 전부터 봐주세요. 화면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3일 전 영상에서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 여기서 멈춰주세요. 화면 속에 수진과 재혁이 보였어요. 둘이 은숙의 병실로 들어가고 있었죠. 이상하네요. 그날 저는 수술 때문에 병원에 없었는데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다음 화면도 봐주세요. 1시간 후 수진과 재혁이 병실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들어갈 때와 표정이 달랐어요. 재혁이 뭔가를 손에 들고 있었죠. 저게 뭘까요? 김 교수가 물었어요. 작은 병 같은데 혹시 확대할 수 있나요? 경비 아저씨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재혁이 들고 있던 것은 작은 약병이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민호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바로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민호 선생님이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누구시죠?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정보요?
수진 씨와 재혁 씨에 대한 정보예요. 매우 위험한 내용이에요. 민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병원 뒤편 카페에서 1시간 후에요. 저는 파란 모자를 쓰고 있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김 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은데 누군가 저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겠다고 해요.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민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함께 가주시겠어요? 물론이죠. 1시간 후 둘이 카페에 도착했어요. 파란 모자를 쓴 40대 남자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 선생님이시죠?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예.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메디케어 솔루션에서 일했던 직원이에요. 민호와 김 교수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네요. 일주일 전에 해고당했어요. 너무 많은 걸 알게 되어서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엇을 아셨는데요? 수진 대표와 재혁 부사장이 하는 일들이에요. 정말 끔찍해요.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첫 번째 서류는 국정감사 관련 자료였어요. 메디케어 솔루션이 지난 3년간 병원들과 맺은 계약들이에요. 모두 부정 계약이에요. 얼마나 큰 규모인가요? 수십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 돈들을 숨기기 위해서 남자가 다음 서류를 보여줬어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어머니 명의예요? 맞아요. 장은숙 씨 명의로 된 부동산과 계좌들이에요. 모두 비리 자금을 숨기기 위한 거예요. 민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계속 말했어요. 국정감사에서 조사하면 모든 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를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예. 장은숙 씨가 치매라는 진단서를 만들어서 모든 책임을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한 거군요. 김 교수가 대신 말했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독성 물질을 사용한 거예요. 정말 진짜 치매로 만들거나 아니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민호의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을 키워준 가족이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끔찍한 진실. 지금 어머니가 위험해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남자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민호 선생님도 조심하세요. 당신도 위험할 수 있어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어머니께 가봐야 해요. 세 사람이 급하게 카페를 나왔어요. 병원으로 뛰어가면서 민호의 마음은 불타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이제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민호가 중환자실에 뛰어들어갔을 때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상태가 어떻게 돼요? 뇌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요. 응급수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간호사장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민호가 은숙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했죠. 어머니, 들리세요? 은숙이 미세하게 눈을 떴어요. 민호야, 아파. 약한 목소리였지만 민호의 가슴을 찢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수술해 드릴게요. 민호가 담당 간호사에게 돌아섰어요. 수술실 준비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네, 선생님. 30분 후 은숙이
수술실로 옮겨졌어요. 민호가 수술복을 입으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20년간 법의학을 해왔지만 직접 생명을 구하는 수술은 오랜만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마취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 언제든지 시작하셔도 돼요. 민호가 메스를 들었어요.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수술이 시작됐어요. 30분이 지났을 때 민호는 은숙의 뇌 조직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요? 보조 의사가 물었어요. 이 부분에 독성 물질이 축적되어 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수진과 재혁이 들어왔어요. 수술 중단하세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민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누나? 여기 왜 들어와요? 수술실은 가족 동의서예요. 수술 중단을 요구해요. 재혁이 서류를 흔들었어요. 민호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위조된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정식 서류라고.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도장이 이상해요. 그리고 이 서류는 민호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는 의식이 없으셨잖아요. 보조 의사들이 수상하게 수진과 재혁을 바라봤어요. 그냥 수술 중단하라니까. 재혁이 큰 소리를 냈어요. 그 순간 민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나가세요. 지금 당장. 뭐라고?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어요.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어요. 수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 진짜 우리를 신고하려고? 이미 증거는 다 모았어요. 독성물질 구매 기록, CCTV, 가짜 진료 기록, 모든 게 있어요.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 건 아무 소용없어.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요? 민호가 차갑게 웃었어요. 가족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어머니를 독살하려 하고 어머니 명의로 비리 자금을 숨기고. 수진이 뒤로 물러섰어요. 너 어떻게 그걸 알아? 저는 법의학 전문이에요. 진실을 밝혀내는 게 제 일이죠. 바로 그때 정 교수와 김 교수가 수술실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교수님들, 이 사람들을 내보내 주세요. 수술을 방해하고 있어요. 정 교수가 수진과 재혁을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술실에서 나가시죠. 지금은 환자의 생명이 중요해요. 우리는 가족이라고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가족이면 환자가 살 수 있게 도와야죠. 방해하면 안 되고요. 김 교수도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혁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리모컨 같은 것이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재혁이 버튼을 눌렀어요. 순간 수술실의 모든 전등이 꺼졌어요. 정전이에요.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호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비상 전원으로 바꿔주세요. 빨리요. 보조 의사가 스위치를 눌렀어요. 다시 불이 켜졌지만 몇 개의 의료기기가 작동을 멈췄어요. 이런 식으로 수술을 방해하려는 거예요? 민호가 재혁을 노려봤어요. 어머니를 죽이려고 이런 짓까지 하는 거예요? 재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뭐요? 국정감사가 무서워서 어머니를 없애려는 거죠? 민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 명의로 수십억을 숨겨놓고 들킬까봐 두려워서 독을 먹인 거죠? 수진이 주저앉았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잡히면 끝이야.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 한 거예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바로 그때 정 교수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병원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수진과 재혁이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김 교수와 간호사들이 눈을 막았어요. 어디 가세요?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민호는 다시 수술에 집중했어요. 비록 마음은 아팠지만 어머니의 생명이 가장 중요했어요. 독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해요. 민호의 손이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30분 후 수술이 끝났어요. 성공했어요. 어머니가 깨어나실 거예요.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바로 그때 경찰이 도착했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정 교수가 수진과 재혁을 가리켰어요. 의료기록 조작, 독성물질 사용, 수술 방해, 모든 증거가 있어요. 경찰이 수진과 재혁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박수진, 김재혁 씨죠?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진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야, 미안해. 하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수술실이 조용해졌어요. 민호가 은숙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안전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은숙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민호의 말을 들었다는 듯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머니를 구했지만 가족을 잃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내고 어머니를 지켜냈으니까요. 3일 후 은숙이 눈을 떴어요. 민호야.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민호가 은숙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이제 따뜻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수진이는 어디 갔니?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니, 수진 누나는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은숙이 민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민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누나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어요. 은숙의 눈이 커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 수진이가 왜 독을 먹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숙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갑자기 약을 가져다 주면서 꼭 먹으라고 하더라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가족인데 설마 했지. 그런데 정말 그랬구나. 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호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끝났어요. 민호야, 너만 있으면 돼. 너 하나만 있어도 난 행복해. 은숙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민호의 마음속 깊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어요. 2주 후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민호가 증인으로 나섰어요. 피고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판사가 물었어요. 독성 물질을 사용해서 어머니를 해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수십억 원의 부정 자금을 숨겼습니다. 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수진과 재혁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판사가 물었어요. 민호가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데려가 키워주셨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는 20년 동안 진짜 엄마보다 더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재판 결과 수진과 재혁은 각각 7년과 5년의 징역을 받았어요. 민호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슬픔도 있었거든요. 6개월 후 병원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민호의 사건을 계기로 의료진 보호 시스템이 생겼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병원장이 말했어요. 민호 선생님 덕분에 우리 병원이 더 안전해졌어요. 민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날 저녁 민호와 은숙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민호야, 나 결심한 게 있어. 무슨 결심이요? 우리가 도움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자. 은숙의 눈이 반짝였어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의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야. 민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함께 할게요. 6개월 후 희망의료장학재단이 설립됐어요. 첫 번째 장학생은 고아원에서 자란 18살 소녀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꼭 좋은 의사가 될게요.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민호가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그때 은숙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번이었어요. 1년 후 민호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응급의학과 간호사 지은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며느리가 생겨서. 무슨 소리야. 지은이 얼마나 좋은 아이인데. 은숙이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지는 거잖아. 결혼식 날 은숙이 민호에게 말했어요. 너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 됐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민호가 은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민호야. 너를 아들로 둔 게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야. 둘이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5년 후 따뜻한 봄날 큰 집 마당에서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은숙 할머니가 3살 손자 준우를 무릎에 앉혀놓고 있었어요. 준우야, 할머니가 옛날 얘기해 줄까? 좋아요. 아빠가 어렸을 때 얘기요. 준우가 눈을 반짝였어요. 아빠는 12살 때 우리 집에 왔단다. 그때 너만큼 작고 귀여웠어. 민호와 지은이 웃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여보, 오늘 장학생들 온다며? 지은이 물었어요. 그래. 올해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인사하러 온다고 했지. 민호가 대답했어요. 오후에 장학생들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의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젊은 학생들의 밝은 얼굴을 보면서 민호는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의 의미였어요. 피로 연결되지 않아도 사랑으로 이어진 사람들, 서로를 아끼고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저녁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은숙 할머니, 민호와 지은 부부, 꼬마 준우, 그리고 장학생들까지. 할머니, 건배해요. 준우가 우유컵을 들었어요. 응. 우리 모두 행복하자. 은숙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찾고 있던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의미 있는 삶. 20년 전 고아원에서 나온 그 작은 소년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이자 의사이자 희망이 되었어요. 진짜 가족의 따뜻함 속에서요.